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파티클 소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시간에는 파티클을 이용해서 로고를 제작을 했다면, 오늘은 파티클을 이용해서 백배경, 이런 식으로 약간 불꽃이 튄 듯한 느낌으로 되는 이제 백배경을 만드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컴포지션을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 먼저 컴포지션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새로운 컴프의 이름은 배경인데 백그라운드로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파티클 배경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리고 10초 정도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이 만들어졌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솔리드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건데요. 컨트롤 Y키를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Y키를 눌러서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임팩트 창에 파티클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파티큘러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3초쯤에 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파티클이 이렇게 동그랗게 점들이 또르륵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먼저 2m 부분에 이렇게 가셔서 2m 부분을 먼저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m 부분에 보시면 일단 파티클의 숫자와 그리고 각종 이제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파티클의 숫자입니다. 파티클 숫자를 배경에는 파티클이 그렇게 많이 생성이 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50으로 해서 딱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m 타입 부분을 보시면 포인트, 박스, 뭐 쉐어, 그리드, 라이트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메뉴들인데 이 부분을 박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2m 타입 부분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m 타입 부분에 있는 포인트와 박스, 쉐어 등등 이런 형식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포인트는 동그랗게 파티클이 나타나는 걸 말해주고요, 박스는 말 그대로 네모난 형태로 파티클이 나오는 형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이걸 파티클 숫자를 한 10만 개 정도 생성을 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로 하셔서 50개 정도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쭉 내려서 디텍션 부분에 유니폼이라 되는 것을 두 번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도록 하면은 여기 디스프로션 스프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부분에 숫자를 이렇게 올리시면 조금 더 멀리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숫자는 건들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형식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먼저 거리 부분도 조정할게요. 거리를 일단 퍼지는, 이게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퍼지는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 부분을 20으로 해서 조금 좁아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랜덤률을 60%로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퍼지게 해주도록 하고, 로테이션을 90도로 꺾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2m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X, Y, Z 링크스라고 되어 있고, 그 일단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이제 이게 애프터 임팩트에 대한 이제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X, Y, Z 값으로 나눠진 버전도 있고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따로따로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X축 사이즈를 약 150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1500 정도로 이렇게 멀리 퍼뜨려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로축도 약 1300 정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세로축은 위였는데 지금 약간 Z축처럼 퍼지죠. 이것은 제가 아까 전에 X축을 90도로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을 이용해서 1300을 눌렀더니 왜 진짜 세로축이 아닌 약간 Z축처럼 이렇게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 오셨으면 2m 부분은 거의 뭐 설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파티클 부분으로 넘어와서 파티클 부분에서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은 한 6초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생명력이죠. 그리고 생명력을 한 30% 정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파티클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들지 않을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티클 요 점들 있죠. 여기 확대를 좀 해볼게요. 요 점들 있죠. 이 점들의 모양을 뜻하는 겁니다. 쉐어를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원의 형태였다면 그로우 쉐어는 이렇게 약간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약간 빛나는 구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는 이렇게 빛나는 스타, 별, 클라우드, 구름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냥 기본적인 원형의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핏으로 다시 맞춰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면 이번에 뭘 조정할 거면 사이즈 부분을 조절할 거예요. 사이즈는 한 4 정도로 조금만 작게 설정을 해주시고, 대신에 램덤률을 한 50% 하셔서 각자의 크기가 다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어디 보자, 뭘 설정을 할까 하고 쭉 내리다가 보면 여기서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색깔은 지금 당장 하시지 마시고 좀 이따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바람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바람 부분에서는 뭘 설정, 중력값과 이게 뭔지 파티클이 날아다니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에어에서 이렇게 에어까지 메뉴를 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터블렌스 필드, 즉 난류값까지 같이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드에서는 여기 에어 부분에서는 윈드 Y축을 마이너스 한 4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파티클이 위로 올라가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쭉 내려서서 여기 난류 부분 있죠. 난류 부분의 포지션 값을 약 4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난류가 약간 휘면서 파티클이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즉 난류값이 0일 때는 약간 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다면 난류의 포지션 값을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약간 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뭘 할 거냐, 렌더링 부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렌더링 부분에 가셔서 뭘 건들 거냐면 모션 블러 부분을 건드려 볼 거예요. 모션 블러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모션 블러라고 해서 처음에는 컴포지티 세팅 부분으로 됐을 겁니다. 이걸 ON으로 해주셔서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어디 보자, 쉐터 앵글은 360도 그대로 가고, 라이너를 서브텐 플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약간 진짜 블러 값이 들어가서 일자묘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레벨 값을 16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레벨 값을 16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 부스터도 똑같이 16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 부스터를 올리면, 잠깐만요. 오퍼시티가 아까 처음에 0이었죠. 0일 때는 이렇게 투명도도 같이 적용이 돼서 살짝 좀 흐리게 보이던데, 이 부분에 똑같이 위에 값이랑 똑같이 블러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흰색이 강조가 돼서 이렇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부분까지 다 됐으면 이미터 부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파티클이 생성되는 부분 중간부터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중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 이미터 부분에 오셔서 포지션 값 이 부분을 조금 아래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아래로 이렇게 조금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완전 아래에서부터 파티클이 생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빠져먹은 게 있습니다. 뭘 빠져먹었냐면 오퍼시티 부분 있죠. 오퍼시티 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여시면, 그리고 오퍼시티는
랜덤률을 왜 적용 안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오퍼시티는 이 랜덤률을 적용하지 않고요. 여기 오퍼시티 오버라이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라인으로 그래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그래프를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쭉 끄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오퍼시티 값이 적용이 돼서 점점 투명화되는 파티클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거를 일단 리셋 좀 해주시고 모양을 약간 처음에는 투명화했다가 잘 보이다가 약간 투명화 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오퍼시티 라이프를. 자, 그리고 보자. 지금 중간중간 하나씩 제가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네요. 자, 보시면 난류 기능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흔들리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애프터 포지션 부분 말고 액터 보지 말고 쭉 내려서 보시면 컴플렉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성이라고 해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복잡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1로 해서 일부러 3을 1로 줄여서 조금 더 덜 복잡하게 움직이게, 조금만 더 덜 복잡하게 움직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요 솔리드 있죠? 솔리드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 상태보다 조금 작은 파티클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파티클 크기는 한 25 정도로 확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티클은. 그리고 파티클 부분에 가셔서 사이즈는 한 3 정도로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한 2 정도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까지 다 줄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바람 부분에 가셔서 X 오프셋 부분과 Y 오프셋 그리고 Z 오프셋을 다 200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금 위치가 다 달라지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여기도 450이 아닌 300 정도로 살짝 약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 요 두 가지 파티클에 색을 넣어주도록 할 건데요. 파티클 부분에 여기 컬러 부분 있죠? 컬러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약간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 계열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약간 미세하지만 각자가 다른 이렇게 주황 색깔 계열의 색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됐으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솔리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된 솔리드는 일단 이름을 한번 바꿔둘게요. 이름은 요거는 노이즈 부분을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노이즈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팩트 부분에 노이즈라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생성이 될 건데요. 이 부분에 어떤 노이즈를 넣을 거면 난류라는 노이즈라요, 터블렌트 노이즈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터블렌트라는 노이즈는 일종의 프랙티컬 노이즈랑 비슷하다 보면 비슷할 수 있고 약간 다르다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자, 이 부분에 먼저 콘트라스트 부분을 약 360 정도 올려서 하얀색과 검은색이 확실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자. 내려서 여기를 클립으로 설정을, 오버플로우는 클립 부분으로 조금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자. 여기 유니폼 샘플링 부분은 처음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체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이즈를 300으로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링 부분 체크를 해제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X축과 Y축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 부분은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체크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300% 늘리면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또 내려오셔서 보면 뭐 크게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제가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백그라운드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기가 뒤에 백배경으로 올라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후에 뭘 해야 되냐면 오프셋 부분과 여기 에볼루션 부분 두 개를 건드려서 움직임을 잡아줄 거예요. 먼저 오프셋 부분은 0초에 이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약 끝초 10초 정도로 가셔서 위치를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볼루션 부분도 1 정도 크기를 1 정도 한 바퀴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살짝살짝 모양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부분 되는 부분이라서 뭐 1 정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2 정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 노이즈를 인식을 시킬 배경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램프라고 해서 하나 솔리드를 또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임팩트 부분에 램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램프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배경을 검은색에서 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좀 설정을 이렇게 약간 주황색 계열에서 갈색 계열의 색깔을 해주시고 이 노이즈 부분을 멀티플라이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기본 형태가 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램프는 좀 바꿔야겠네요.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기본 아까 형태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이제 거의 뭐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는 가상의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타임라인에서 오른쪽 키 누르셔서 New 그리고 가상의 저스트미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뭘 넣을 거냐면 이 부분에 그로우를 넣도록 할 거예요. 그로우를 기능을 넣으시면 저희가 불꽃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걸 2번 집어넣도록 하도록 할게요. 두 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그로우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의 적용을 해준 상태에서 퍼지는 강도를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컬러 부분을 오리지널 컬러로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오리지널 컬러가 아닌 AMB 요 색깔에 조금 따라가게 좀 바꿔주시고 컬러를 흰색 검은색이 아닌 주황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조금 따라가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그로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빛은 40 퍼지는 걸 한 50 정도로 잘 퍼지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컬러가 아닌 색깔 바꿔주시고 색은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 뭘 적용을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느낌이 될 건데 뒤에 있는 백배경 작은 파티클이 거의 지금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숫자를 좀 사이즈를 좀 올려볼까요? 사이즈를 올리니까 조금 티가 잘 안 나네요. 사이즈를 한 4 정도 올려주도록 하고 뒤에 사이즈도 원래 원형 있던 그 사이즈도 한 5cm 정도 올려주면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돼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보면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파티클이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파티클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와 난류 기능 쓴 것, 여기 파티클에서 바람 부분에서 난류 기능을 쓴 것, 픽시스 부분이죠. 이 부분을 쓴 것, 그리고 렌더링 부분에서 이 모션 블로우 기능을 활성화한 것, 이 두 개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우 기능을 써서 약간 더 밝게
해서 배경을 만드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티클을 이용해서 배경을 만드는 걸 해봤고요. 다음에는 물방울 있죠, 물방울. 진짜 이제 비가 오는 듯한 물방울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